임대아파트는 1년에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5%를 모두 올리는 곳이 많아 다툼이 잦습니다. 전주시가 상한선을 2%로 낮추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숙박업소의 침구와 의류 세탁업체들이 불법 운영을 일삼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속에서 제외돼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계획 무산과 관련해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삼성 사장단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쌀값 폭락에 성난 농민들이 농협에 나락을 쌓아두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임대아파트는 1년에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5%를 모두 올리는 곳이 많아서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가 상한선을 2%로 낮추자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여 세대가 사는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보증금 등을 합쳐 임대료가 5%가 올랐고 최근 다시 5% 인상한 임차인들에게 통보됐습니다. 법에 정해진 인상률 상한선인 5%와 같은 인상폭입니다. 사업자 측은 법에 규정된 5%까지 올릴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1년에 600만 원 안팎 부담이 늘어나는 임차인들은 반발합니다. 2, 3% 정도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5% 인상하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 같은 다툼은 전주와 익산, 남원 등 여러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자 전주시가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자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이를 고려해 상한선을 5%에서 2%로 낮추자는 겁니다. 또한 임대료 변경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 전에 신고하도록 해서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이후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이전에 이제 저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폭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13개 시군이 전주시 제안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나오는 침구류와 의류를 세탁하는 업체들이 불법 운영을 일삼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박업소와 찜질방에서 나오는 침구류와 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체입니다. 시설 기준에 맞는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돼 새만금 환경청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산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세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개선 명령 내리고 다 끝났거든요. 그것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해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왜 그걸 안 하고 왜 하셨어요, 근데?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안 하고 한 게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업체 역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관련 업체들의 불법 운영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도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다 보니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전기전 대상이 없었죠 그때 당시. 전기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누가 관공서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완전 봐주기식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대량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전북의 업체는 모두 20여 곳.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삼성이 2011년 새만금 MOU를 체결한 뒤 5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전부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 사장단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의 고위층이 공개 석상에 나온 건 지난 2011년 투자 협약식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5년 만의 만남이지만 삼성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나와 전라북도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오히려 투자 계획의 백지화를 공식화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 사인했던 그 MOU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삼성이 밝힌 대책이라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새만금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다음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 쪽을 이제 고려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삼성 측이 국회에 보낸 문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새롭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기대한 전북 도민들을 철저히 우롱한 겁니다. 이후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은 5년 전 투자 협약이 LH 이전 무산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였는지 또 누가 기획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투자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래하면 당연히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같이 협력해야 맞겠죠.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재건축과 한옥마을 명인 명작 기술훈련센터 건설 등을 삼성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7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삼성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수백억 원 안팎의 작은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삼성에게 수백억 원의 사업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문화회관을 좀 개보수하는 게 좋겠다.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있다면 좀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5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밝히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누리예산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통보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만큼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삭감액은 76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보통교부금은 법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금액만큼 감액하여 교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교부금 감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공무원은 이전에 표창을 받았더라도 원래 형벌보다 가벼운 처벌을 주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10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이전에 표창을 받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처벌 수위대로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성남 농민들이 농협에 나락을 쌓아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이 쌀값 폭락 문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싫고 온 나락으로 농협 전북본부를 에워쌌습니다. 쌀값 폭락 외면하는 농협을 규탄한다.
농민들이 나락 시위를 벌이는 건 우선 지급금 때문입니다. 쌀값이 폭락하자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특별지원기금 1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에 나락 40kg 한 가마니당 4만 원의 우선 지급금을 요구했는데 농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북도는 쌀값 지지를 위해 150억 원의 특별 지원 자금 마련책을 세웠는데 정작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은 쌀값 대폭락 문제를 방관하고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40kg 한 가마니에 4만 5천 원 선이던 산지 나락값은 올해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가격 지지에 나서야 할 농협이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가격을 손해보지 않는 가격을 최대한 낮게 수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오히려 더 폭락하고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미국 처리장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그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경영 악화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조합장 협의회에서 이미 그 결정을 했어요. 쌀값 하락 사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에 효과 없는 대책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시군에게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해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는 자치단체에게 30억 원이 배정되는 만큼 일선 시군과 함께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의 국가정책이 아닌 단순한 자치단체 맞춤형 대책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이번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이 일회성 행정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709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탄소 분야와 드론 사업 등 신규 사업 인재 육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의 22개 대학들은 탄소 분야 산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드론 같은 신성장 동력 산업에 적용할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창의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류교통망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익산 3산업단지 진입로는 공사가 3년째 중단됐고 새로 추진되는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경쟁 도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익산 3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완공되면 연무 IC에서 익산 IC를 거쳐 산업단지까지 33km였던 기존의 차량 운행 거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돼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절반가량 진행된 진입로 공사는 2014년 이후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정부에 200억 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예산 확보는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공사도 경쟁 도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평택에서 부여까지 구간은 2018년에 시작하지만 부여에서 익산까지 구간은 2028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10년 늦어지면 그만큼 물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기업 유치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손을 놓다가 뒤늦게 동시 착공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시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물리비용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까지 그동안에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이 소외를 많이 봤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동시 착공하고자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했고 잇따라 물류교통망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송하진 도지사 등 9명은 휴스턴에서 열리는 인터 아메리카 스카우트 총회에 참여해 34개 나라 인사들에게 새만금을 홍보하고 이어 2019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릴 웨스트 버지니아를 견학합니다. 한국 새만금과 폴란드가 경쟁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 지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전주시가 전주의 도시 변천 모습을 담은 항공 사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항공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내년부터 시민들에게도 교육과 학술 연구 등의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항공 사진은 1967년부터 현재까지 찍은 사진이 포함됩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이발소에서 도박을 하다 100만 원을 잃자 돈을 딴 59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전화 금융 사기로 노인들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6월 강원도 강릉에 사는 76살 김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금을 찾아 냉동실에 넣어놓으라고 속인 뒤 김 할머니를 밖으로 유인해 현금 2,5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3명에게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0.5도, 전주 19.6도 등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